제네시스 GV80의 체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SUV라는 구분에 걸맞게 4945mm의 긴 전장과 각각 1975mm, 1715mm의 넉넉한 전폭과 전고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휠베이스 역시 상당히 넉넉한데요, 2955mm에 이르는 휠베이스로 이 실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시승 차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5 터보 AWD 시스템을 품고 이 7인승 모델의 22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면서 공차 중량은 2240kg으로 이 체급에 비해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도의 체격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무게를 갖췄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네시스 GV80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디자인은 제네시스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이 패밀리 룩을 정말 강렬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이 세단 계열들은 약간 더 유려한 곡선의 실루엣을 갖고 있다면 이 GV80는 분명 대담한 스타일이면서도 엣지감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더 고급스럽고 더욱더 대담한 SUV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측면으로 아주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는 전면에서 시작된 바디킷의 그런 크롬 가니쉬가 후면까지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의 두 줄의 라이팅이 측면에서도 그리고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로도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짝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뒤로 가서 살짝 가라앉는 듯한 라인을 더하면서도 또 약간 마치 이 쿠페형 SUV란 느낌이 들 정도로 매끄럽게 그려내는 이 윈도우 라인을 통해서 이 감각적인 만족감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롭게 디자인된 22인치 알로이 휠이 시각적인 매력을 더욱 높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이나 이런 연출 등에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면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헤드라이트에서 이어진 두 줄의 라이팅이 이 후면에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까지 정말 명확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그러면서도 볼륨감을 느낄 수 있게 다듬어진 바디, 이 실루엣, 그러면서 이 트렁크 게이트 부분을 좀 오목하게 표현한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 G80에서도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보여주는 제네시스들이 다 이러한 스타일로 다듬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참고로 이 트렁크 게이트가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데, 실제 트렁크 게이트 오픈 버튼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굉장히 우선 버튼이라던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후방 카메라를 위한 펀치홀만 마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형미와 완성도, 이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네시스 GV80 3.5 터보 AWD의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공간은 기본적으로 이 대형 SUV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대시보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색채에 대비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팅이 더해지면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이 디지털 클러스터라던가 투스포크 타입의 이 제네시스 스티어링 휠, 그리고 이 와이드 디스플레이 패널을 기반으로 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눈길을 끕니다. 물리적인 버튼은 이렇게 센터 패시아 하단부의 공조 컨트롤 패널과 이 센터 터널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연출의 만족감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버튼 및 다이얼의 연출도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도어 패널의 연출 역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트 역시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와 우수한 디테일을 통해서 만족감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져서 만족감을 높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캐빈 플로어의 높이가 좀 높게 느껴져요. 전고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캐빈 플로어가 좀 높은 편이어서 앉은 키가 큰, 이 체격이 크신 분들은 이 헤드룸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질감은 2열과 3열로 넘어갈수록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서 돌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열 공간 역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 시트를 좀 앞으로 당겨 놓은 상태여 가지고 레그룸이라던가 공간 여유가 아주 넉넉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3열 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2열 시트까지만 탑승자가 탈 경우에는 굉장히 쾌적한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등받이 시트의 각도가, 그러니까 리클라이닝 기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서 그 가치가 상당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고급스럽게 다듬어져 있는 시트도 매력적이고 2열 공조 컨트롤 패널 혹은 이 파노라마 선루프의 적용 등 전체적으로 공간의 가치를 아주 효과적으로 살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3열 공간을 보겠습니다. 자, 3열 공간은 이제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디테일, 그리고 이 3열 탑승자를 위한 또 추가적인 기능들이 더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열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차의 공간이 좀 협소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 레그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열 탑승자가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이 3열 탑승자의 머리가 이 차체 바깥쪽, 그러니까 D필러 뒤쪽에 배치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서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GV80는 5인승 사양을 좀 더 권장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남겨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적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승차가 7인승 사양이다 보니까 3열 시트를 모두 사용할 때는 사실 적재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버튼을 눌러서 적재 공간을 확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렇게만 3열 시트를 접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넉넉한 적재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2열 시트까지 모두 접을 수가 있는데 2열 시트를 모두 접을 때는 이 큼직한 차체를 바탕으로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아웃도어 및 다양한 레저 활동에서도 제 몫을 다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확실히 고급차답게 이런 전동 폴딩 기능이라던가 이 조작성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도 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큼직한 보닛을 들어 올리게 되면 V6 3.5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 엔진은 380마력과 54.0kgm라는 아주 출중한 출력을 제시하는 엔진이고요. 여기에 이제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AWD 시스템이 더해져서 우수한 운동 성능, 그리고 이 다재다능한 매력을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바탕으로 이제 22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할 때에는 복합 기준 7.8km/L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6.9 그리고 9.1km/L로 절대적인 기준에서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 비슷한 출력의 대형 SUV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네시스 GV80 3.5 터보 AWD 7인승 22인치 사양과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이름이 또 트림이 굉장히 기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GV80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워낙 고급스럽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첫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이 디지털 클러스터라던가 이 와이드 디스플레이 패널, 굉장히 깔끔한 공조 컨트롤, 모든 부분들이 정말 호감을 이끌 수밖에 없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만족감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시트의 질감, 디테일의 연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빈 플로어가 좀 높기 때문에 이 체격이 크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게 혹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부분은 이렇고, 그리고 확실히 가솔린 SUV다 보니까 굉장히 정숙한 편이에요. 굉장히 정숙하고 엔진의 이런 소음이나 진동도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링 상황에서 만족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시동이 꺼질 때 굉장히 부드럽고, 물론 시동이 켜질 때는 조금 도드라지긴 하지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역시 이 와이드 디스플레이 패널인 것 같아요. 전 사실 이 디스플레이 패널이 크기만 키워서 향후에 전기차에 그대로 적용해도 괜찮겠다 싶을 만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비게이션 부분도 살짝 보여주고, 대기질 보여주고, 가운데가 살짝 휑하잖아요. 가운데 이제 속도계라던가 주행 관련 정보가 들어가면 굉장히 매력적인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380마력과 54.0kgm의 토크를 이 차는 갖고 있는데요. 상당한 출력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국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대형 3열 SUV들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GL이라던가 BMW X5, 뭐 캐딜락 XT6, 뭐 링컨 에비에이터, 그리고 뭐 디젤로 보면 폭스바겐 투아렉 같은 뭐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도 분명 충분히 만족스럽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그런 성능을 갖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차량들의 성능이 300마력대 초중반 혹은 뭐 중반에 있는 걸 고려를 하자면 이 차가 갖고 있는 380마력과 54.0kgm의 토크는 분명 만족스러운 출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정말 풍부한 이 V6 엔진의 질감과 함께 만족스러운 가속 성능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차가 2240kg에 이르기 때문에 아주 민첩하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성능을 갖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충분히 이 질감을 달리하고 이 엔진의 반응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만족감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 자체가 기본적으로 힘이 좋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수성을 꾸준히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상생활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환경에서도 분명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운전자 혼자 타는 것이 아니라 뭐 가족 혹은 뭐 의전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매치업이 되는 8단 자동 변속기, 뭐 다단화의 기준에 있어서 아주 뭐 탁월하다 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시장의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변속기의 성향은 뭐 최대한 안정적이고 부드러움을 연출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스포티하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뭐 일상적인 주행 혹은 뭐 때때로 주행 템포를 올려 주행을 할 때에도 뭐 충분히 제 몫을 다 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패들 시프트가 크기가 좀 작은 편이긴 해요. 좀 요만하니까. 그런데 이 스티어링 휠 림 쪽에 굉장히 잘 붙어 있어서 이 손이 작은 분들도 이 조작을 하시기에 큰 어려움이 없겠다, 사용성은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제 차량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볼 건데 사실 차가 좀 무거운 편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운전자가 느끼기에 그렇게 부담되지 않도록 셋업되어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아스팔트 위에 이제 기찻길이 놓여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도로 이음새와 이 철, 다시 아스팔트 막 이런 식으로 좀 복합적인 구간을 지났는데 사실은 노면이 굉장히 좋은 곳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전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이 차의 성향이 대체 뭘까? 라고 살짝 갸웃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세단 혹은 약간 스포티한 성향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차는 SUV잖아요.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시켜주면서 받아주면서 편안한 드라이빙을 보여줘야 되는 차량인데 노면에 불규칙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네.
이게 그렇다고 아주 스포티한 성향을 갖고 있는 차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하체의 조율이라던가 마운트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 차의 성격에 맞춰서 세팅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차를 시승했을 때는 이게 22인치 휠 타이어로 인한 문제인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고속주행에서는 살짝 앞뒤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저속에서는 이 노면의 질감이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이 시트를 뚫고 탑승자에게 전달된다라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분명. 이거는 이제 휠 타이어의 특성보다는 셋업의 좀 특성인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고급스러워도 좀 노면의 질감을 느껴줄 수 있게 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죠. 분명 그런 차량도 있어요. 그런데 제네시스가 그런 성격이냐 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네시스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안정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스타일인데 이 차는 유독 지금처럼 저속 주행을 하더라도 이 불규칙한 노면의 질감이 이 엉덩이와 허벅지 굉장히 넓게 들어오거든요, 느낌이. 이 부분은 이 조금만 더 마무리가 좀 더해졌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뭐 그렇고 제가 아까 설명하던 부분이 2240kg의 공차 중량을 갖고 있는 차인데 사실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는 그 티가 크게 안 나요. 그런데 이 급작스럽게 주행을 한다거나 좀 고속 주행에서 급제동과 급작스러운 좀 선회를 할 때에는 확실히 무게가 좀 많이 쏠리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 차가 스포티한 성향이었다면 아까 그런 노면 질감을 이해를 할 텐데 그러지 않지 않냐 라고 좀 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기능의 매력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사실 이 방향제 시동을 켰을 때 계기판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각종 안전 및 편의 사양이 굉장히 풍성하게 적용되어 있어서 운전자는 물론 많은 탑승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선사하고 있다는 것, 그런 가치를 선사하고 있다는 건 분명 매력적인 것 같아요. 특히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생각보다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고 이 ADAS 시스템도 굉장히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기능적인 매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우수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사실 단점 없는 차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려하자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수입차에 비해서는 저렴한 가격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분명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자면 제네시스 GV80은 충분히 감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약간 단서를 달고 싶은 거죠. 이 넣고 싶은 옵션을 모두 넣다 보면은 수입 프리미엄 대형 SUV가 더 싸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5인승, 그러니까 7인승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2인치 휠 타이어보다는 저는 조금 작은 쪽을 선택을 하셔서 이 노면에서 올라온 질감을 타이어가 좀 더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제네시스 GV80의 옵션을 막 넣다 보면은 8천만원대 중반인가요? 중후반까지 치솟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천만원대 정도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옵션을 좀 정리하셨으면 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 수입차 대비 한 1,500만원 정도 저렴하면서도 이제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SUV의 가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프리미엄 SUV의 아주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3열 SUV로서 3열 공간을 모두 사용하고 싶은 그런 프리미엄 SUV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 캐딜락이랑 링컨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고 현실적인 프리미엄 SUV를 둔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네시스 GV80 한번 타봤습니다. 오랜만에 타봐도 확실히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이 만족감 높은 그런 패키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충분히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 프리미엄 SUV, 그렇지만 수입차는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